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플라워 카운셀러 조성훈입니다. 네, 만나 뵙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또 격상하고 있는 단계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과 조금이나마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지금 굉장히 풍성하고 뭔가 화려하고 화사하고 아름답죠. 덕분에 꽃들 덕분에 제 얼굴도 이제 빛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꽃을 가지고 꽃바구니 만들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천천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시범도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순서대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출발! 네, 그러면은 오늘의 준비물 재료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꽃바구니니까 우리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네, 짜잔. 네. 그 다음에는요, 이 바구니에다가 이제 꽂아줄 우리 오아시스라고 하고요. 정확한 이름은 플로랄폼이라고 하는 요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플로랄폼을 잘라줄 칼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위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생긴 거는요, 뭔가 독특하죠? 네,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가시 제거기라고 합니다. 가시 제거기. 네, 그래서 특히 장미와 같은 꽃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용도로 써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게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 자, 이 물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네, 당연히 이 꽃바구니에 사용하는 이 플로랄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오아시스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원래 이름은 플로랄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상식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걸 플로랄폼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다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여기에도 보시면 지금 어떻게 적혀 있어요? 영어를 잘 읽어보시면요, 오아시스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쵸? 왜 이름을 이렇게 박아놨을까요? 네,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요. 네, 이걸 만든 회사 이름이 뭐다? 오아시스다. 네,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플로랄폼 하다기보다는 또 오아시스라는 발음이 또 굉장히 입에도 착착 맞고 잘 어감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계속 이름이 부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플로랄폼이라는 이름보다는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고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기본 상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게 오아시스의 이제 기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사방이 벽돌 모양으로 나와 있고 이걸 이제 잘라서 쓰기 쉽도록 이렇게 보시면요, 3분의 1로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나누기 쉽게끔 사이즈도 이렇게 재서 선이 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얘를 이제 바구니에 이제 사이즈를 일단 먼저 맞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놓고 먼저 맞춰 보면 꽤 생각보다 넓게 들어가네요. 2칸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2칸보다 조금 더, 2칸의 반 정도가 살짝 안 되게끔 해서 잘라 주셔야 딱 맞게 일단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소리가 경쾌하죠, 되게. 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일단 맞춰봤습니다. 네, 이 정도 나오죠. 자, 그런데요, 이 오아시스를 일단 넣기 전에 물을 먼저 적셔 주셔야 됩니다. 물을. 그런데 물을 적실 때 그냥 막 적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황이 나오는 거죠. 어렵지는 않지만 지켜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나름 이렇게 투명 용기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자, 오아시스가 다 잠길 만한, 사실 요게 다 잠길 만한 그런 욕조도 좋고요. 또는 안 쓰는 쓰레기통 같은 거는 좀 길잖아요. 네, 그런 통에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물을 넣고 플로랄폼을 이렇게 담가 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너무 쉽죠? 네, 쉬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수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성격이 이제 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급하다고, 시간이 없으시다고 빨리 물을 먹게끔 하려고 막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시는 분들이 있죠. 아마 지금도 이걸 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꾹 누르고 계신 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물을 먹고 있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 그 스펀지 안에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들어가면서 그런 공기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손으로 꾹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물에 적셔진 부분은 이미 물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나갈 수 없겠죠. 이렇게 꾹 눌러버리면 어떤 부분은 물이 적셔지고 어떤 부분은 물이 적셔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갇혀버린,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있게 되면서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요, 예민한 애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성격 급하다고 막 꾹 눌러버리시면은 얘가 물을 먹다가 이게 나를 건드네? 나 물 안 먹을 거야 하고 흡수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네. 그럼 그 자리는 아무리 오래 담가 두셔도 어떻게 된다? 물을 절대 흡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혹 보시면요, 이렇게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셨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찐 녹색으로, 지금 물을 머금은 부분은 찐 녹색으로 변하고 있죠.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하얀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써도 되지만 더 좋은 거는 물을 더 흠뻑 머금을 수 있도록 한 30분 정도는 기다리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것, 그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한 겁니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작업을 하셨다면 다음 작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럼 이렇게 물을 먹인 플로랄폼을 가지고 한번 또 바구니에다 이제 넣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물을 머금은 데는요, 보시나요? 제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묵직해요. 굉장히 무겁고요. 아까 이렇게 물을 머금지 않은 이 플로랄폼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죠? 근데 얘는 소리 들리시나요? 네, 굉장히 묵직한 소리가 나죠. 네, 물을 잘 먹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 넣을 때 이제 바구니를 보시면요, 이렇게 총총총총 바구니에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얘를 바로 넣으면 물이 아무래도 얘가 빠져나가다 보면 이쪽으로 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꽃바구니를 만들 때는요, 안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투명 플라스틱으로 또는 이런 투명 비닐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던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투명한 비닐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투명 필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는 작업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바구니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꽃바구니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플로럴 폼을 여기다 얹기 위해서 일단은 한번 이제 맞춰봐야겠죠, 사이즈를. 자,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살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래도 자국이 남죠. 네. 자, 이 자국이 난 것을 이제 잘라볼 건데, 자, 여기서도 역시 자르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넣다 보면 당연히 작아지겠죠. 많이 작아지게 되면요,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커팅을 하더라도요, 네, 꼭 맞게 들어가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국에 맞춰서 지금 일단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잘라주시고, 자, 이 작업을요 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이렇게 하더라도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다. 자, 지금 조금 더 잘라야 되겠죠? 여기가 많이 깎여 나갑니다. 네, 하시다 보면 이렇게 물도 생기기도 하고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자, 이 부분은 좀 면을 좀, 자, 또 한쪽으로 치워놓고. 자, 플로럴 폼이요, 왜 이렇게 딱 맞춰서 넣게 되냐면요,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만약 지금은 괜찮지, 안 움직이죠, 이 정도면. 플로럴 폼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요, 완성을 해놓고 딱 봤을 때는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들고 어떻게 가실 거예요? 막 보통 이렇게 가시겠죠, 들고서. 근데 이제 선물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어딘가에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가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동하면서 바구니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럼 바구니를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플로럴 폼도 계속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꽂아놓은 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꽃들은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요. 오래 갈 수 없어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만든 바구니에 플로럴 폼을 이제 맞게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이즈가 딱 맞죠? 움직이지도 않고요. 사이즈가 딱 알맞게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영상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안 되신 분들은 잠깐 멈춰주시고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사용할 소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여기 보시면 짜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는 측백나무입니다. 자, 측백나무와 편백나무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꽃바구니를 사용할 때도요, 이런 측백과 편백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 구분을 못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측백과 편백은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거의 제대로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기도 해요. 하지만 구분을 하는 방법은 쉬운 방법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측백나무 같은 경우는요, 멀리서 딱 봤을 때 서 있는 모양이면 측백나무이고요, 누워 있는 모양이면 편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실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잎의 뒷면을 보시면 돼요. 여기 잎이 이렇게 앞면과 뒷면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여기가 앞면이고 이 뒷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뒷면인데, 이 잎의 뒷면을 보면요, 측백나무 같은 경우는 하얀 기공 무늬가 이제 보이지만,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요, 하얀 기공이 이렇게 Y자 있죠, Y. Y자의 형태를 무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쉽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편백나무와 측백나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열매를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열매는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생겼다면요. 측백나무 열매는 이렇게 사방에 뿔이 달려있는 형태로 생긴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측백나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그린 소재로 이렇게 생긴 네. 자, 일명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칼립투스라는 식물 많이 들어보셨죠? 유칼립투스. 네, 이 유칼립투스는요, 사실 이름이 좀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폴리안, 블랙잭, 레드 브릿지, 하트, 스콜, 파볼로, 이런 식으로 군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유칼립투스는 군이라는 종류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린 소재로 오늘 사용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일단 꽃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미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미는요, 이렇게 가시들도 있고요. 그래서 꼭 꽃 작업을 해줘야 되는, 자, 굉장히 예쁘죠? 색감도 이쁘고요. 네,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신선한 향이 나고요. 꽃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식물을 연구하는, 식물을 공부하는 식물학자들 사이에서는요, 모든 꽃의 연구는 장미로부터 시작해서 장미로 끝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장미는요, 왜 우리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사용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항상 볼 수 있는 식물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 장미가 나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요, 에너지라는 게 있죠. 물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있을 때 꼭 난 쟤랑 못 있겠어. 쟤랑 있으면 기빨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이론으로는 영과 혼과 육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에너지 가운데서도요, 일본에서 그런 사람의 에너지를 가지고 주파수로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자, 그 장미를 우리가 향을 맡았을 경우에 어떤 사실들이 우리 에너지 가운데서 또 발생을 할까요? 네, 장미를 보고 장미향을 맡고 장미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사람의 주파수가 확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에너지를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꽃을 주로 바치죠? 네, 장미를 바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을 할 때, 의미가 있는 선물을 할 때 이런 장미들을 선물로 주기도 하잖아요. 그동안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미를 무조건 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장미가 우리의 에너지들을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미 얘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이제 오늘 메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많이 보시는 식물 중에 하나, 네, 자, 리시안셔스입니다. 리시안셔스 굉장히 아름답죠. 색깔이 또 독특하기도 하고, 네, 우리 리시안셔스는요, 여러 꽃과 함께 굉장히 잘 어울리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꽃들을 어떻게 해줘요? 더욱 빛나게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꽃꽂이 또는 꽃다발, 이런 꽃바구니 등을 만들 때 정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시안셔스는요, 가늘지만 이렇게 줄기가 보시면요, 굉장히 단단한 줄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은한 향기도 보시면 이렇게 은은한 향기의 꽃도 여러 송이씩 달려 있기도 하고요.
이런 꽃 색깔 같은 경우는 뭐 장미야 뭐 말할 거 없죠. 요즘은 투톤 컬러로 이제 다양한 색깔도 집어넣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리시안셔스 같은 경우는요 보통 흰색, 연 분홍색, 연 보라색, 진 보라색, 녹색, 노란색, 복숭아색 등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다양해요.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조금 더 보통 이렇게 분홍 계열들의 꽃 식물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푸른빛이 나는 이런 보랏빛의 이런 리시안셔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플로리스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꽃이 이 리시안셔스인데요. 뭐 꽃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그래서 우아함, 아름다움, 뭐 상냥, 모성애, 변치 않는 변함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꽃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인 줄 알았죠? 네,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 카네이션이라는 꽃이에요. 카네이션. 카네이션은 뭐 당연히 아시고 계신 꽃이죠. 자, 그래서 언제 우리들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네, 어버이날 같은 때, 스승의 날 이럴 때 많이 팔리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꽃이 바로 이 카네이션이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버이날 감사의 뜻으로 또는 스승의 날 감사의 의미로 왜 부모님이나 스승님께 카네이션을 달아주게 되었을까요? 그런 풍습은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가 또 강하잖아요. 사순절의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걸쳐서 그런 아버지의 영혼, 하나님이라는 그런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그리스도인들과 영국의 또 그런 풍습, 1910년대에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요, 이 카네이션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카네이션은요, 그래서 모성애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꽃말은 모정,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정, 그다음 감사, 존경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색깔별로요 또 다른 의미들이 있긴 하지만 빨간 카네이션과 하얀 카네이션의 차이는요, 과거에 1914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날 어머니가 살아계신 이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고요. 부모님의 여인 사람들은요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행사에 어머니 날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가슴에 달는 색깔을 보시면 어머니들, 부모님, 아버지에게 어떤 색깔로 많이 달아드려요? 빨간색 카네이션을 많이 달아드리죠. 그런 데에서 유래가 왔기 때문에 빨간색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보시면요, 짜잔, 이렇게 안개꽃이 있어요. 안개꽃. 자, 안개꽃은 많이 우리 꽃다발 받으실 때 보실 수 있는 또 꽃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꽃들을 받쳐주는 역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안개꽃이 참 매력적인 꽃 식물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돋보여줘야 돼요. 남을 치켜 세워주고 축켜 세워주고 남이 빛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진정한 안개꽃이 또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꽃은 참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또 없어서는 안 될, 특히 꽃바구니나 꽃꽂이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재료들을 가지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장미를 먼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미를 단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가위로 간단하게 이렇게 단을 풀러주시고,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씩 집어보시면 잎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 장미는 제가 위험하시지 않게 최대한 가시가 없는 장미로 선택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저분한 잎들을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하나씩 뜯어주시면 좋겠지만, 자,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해요? 이 가시 제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 제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놓고,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꽃을 다듬어 주는 작업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 제거기를 사용하시다 보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보통 위에서 하나나 2개 정도를 남겨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장미 같은 경우는요, 네, 가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지만 다른 장미들은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필히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뭐 가위로 잘라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상처가 가지 않으면서도 이런 지저분한 잎들을 제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듬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네, 집이나 학교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아마 제가 다듬어진 장미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굉장히 이렇게 잎만 모아보니까 굉장히 풍성한, 또 많은 양의 잎이 나오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시안시어스입니다. 리시안시어스도 똑같이 묶여있는 밴드를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얘는 간단해요. 여기 있는 잎들만 이렇게 제거를 해서 지저분한 것들만 사라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송이에 굉장히 그래도 많이 달려있죠. 이렇게 투명이 있는 애들도 있고요, 찐 보라로만 나와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이런 밑에 달려있는 이렇게 꽃이 겹치지 않도록 지저분한 애들은 네, 배춧잎 따듯이. 자, 가끔 이렇게 다듬을 때 보면요, 뭔가 김장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네이션인데요. 카네이션도 이렇게 묶어져 있는 끈을 일단 풀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씩 분해가 되겠죠. 소분을 해주시는데, 이때 보시면 이건 어떻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여기 한 2개 남겨놓고 이 부분을 그냥 아래로 쑥 밀어주시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깔끔해지죠. 자, 이 상태로 또 쓰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잎들을, 필요 없는 잎들은 좀 제거를 해주셔야 이 꽃이 영양분을 너무 뺏기지도 않고 또 깔끔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봉오리가 펴져 있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오히려 꽃바구니를 하실 때 더 좋겠죠. 왜냐면 나중에 꽃잎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오랫동안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서 나중 가시면 빨리빨리 그냥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훑어주시면 돼요. 딱 잡고 훑어주시고. 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렇게 꽃을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카네이션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개를 잡으시고 이렇게 훑어내시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좀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씩 하는 게 더 빨리 작업을 수행하는데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하니까 벌써 어느덧 작업이 다 끝나가고 있죠. 끝마무리도 깔끔하게. 마지막 하나 더. 자,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측백나무를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묶여 있는 거를 풀어주시고, 그러면 생각보다 얘가 한 단에 많은 양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 정도로 이렇게 만약에 받으시게 될 텐데, 2단 정도를 받으시면요, 어떤 작업을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꽃바구니에 꽃을 얘들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건 하나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무래도 얘를 이제 꽂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꽂으면 지금 잘 들어갈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끝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꽂힐 수 있게끔 밑에 부분을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르실 때 이제 단면을 자르실 때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최대한 날카롭게 세워서 이렇게 단면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자를까요? 물론 꽂는 거 잘 꽂히기 위해서도 날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세워서 잘라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면이 가장 넓은 면적이 되겠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는 게 가장 넓은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 물을 가장 많은 양들을 잘 흡수해서 얘가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작업이니까 아주 중요하게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단면을 대각선으로 꼭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뿐만 아니라 모든 꽃들도 다 그렇게 꽂으실 때 단면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필요한 만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개꽃하고 군이는요, 그냥 분해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안개꽃 같은 경우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군이라고 있죠? 이 유칼립투스도 비닐을 먼저 이렇게 까서 벗겨주는 해체 작업부터 해주시고, 얘도 묶여 있어요. 분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요걸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꼽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씩 한 가닥 한 가닥씩 잘라가지고 포인트로 이렇게 느낌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꽃바구니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은 한 2개씩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꽃을 꽂기 전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꽂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그린 소재들을 먼저 꽃바구니에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리 편백나무를 측백나무, 편백나무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이렇게 네 모퉁이 있죠?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중간 정도에다가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몇 개를 더 꽂아볼게요. 좀 세워서 꽂아보기도 하고 눕혀서 꽂아보기도 하고. 네, 어느 정도 요 정도를 일단 먼저 틀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될 장미를요, 두 송이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꽂아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은 이 높이와 이 높이가 1대1 비율보다는 여기 아랫부분의 높이에 조금 1대1 비율보다 못하게끔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높이를 좀 어느 정도 재서 좀 낮게 꽂아주시는데요. 자, 자르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단면을 어떻게 한다? 네. 자,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자, 짧게 한번 꽂아볼 건데, 자, 나중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디마디를 잘라서 네. 이렇게 버려주시면은 비닐봉투가 또는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지 않고 또 많은 양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하나는요,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꽂도록 하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높이가 너무 똑같으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잎 같은 게 지저분하다고 느껴지시면 조금 또 떼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주위에다가요. 일단은 제가 안개꽃을 먼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개꽃도 뭉텅이로 꽂으실 수도 있고 최대한 안개꽃은 낮게 꽂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안쪽에다가 일단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비스듬하게 잘라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골고루 이 플로럴 폼이 나중에 봤을 때 보이지 않게끔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게끔 꽂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대각선으로 꽂아주시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조금 더 짧게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니까 한번 꽂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크게 없어요. 네. 그냥 비율들만 봐서 잘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랏빛의 또 리시안셔스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줄기를 크게 해서 포인트로
앞뒤로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씩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얘를 여기다가 하나 일단 꽂아보도록 하고요. 이 리샤셔스가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얇아서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요 이렇게 또 우리 안개꽃과 이런 분이 유칼립투스 그 다음에 이제 편백나무 숙백나무 요걸 가지고 또 이렇게 빈 공간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앉는 거 하나 있죠. 네, 유칼립투스를 한번 잘라서 또 넣어 보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잎을 좀 다듬어 주시고 꽃들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플로럴 펌들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하나씩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또 중간중간 안개꽃을 넣어주시고요. 안개꽃을 많이 넣어주시면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또 있겠죠.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빈 공간들이 보입니다. 그런 곳들에다가 계속 꽃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최대한 넣으실 때 짧게 해서 넣어 주시면은 예쁜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이제 조금씩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는요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있는 걸 다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식물은요 참 신기하게 버릴 게 참 없는 애들입니다. 곳에다가 빈 공간들이 보이지 않게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서 좀 모양을 잡아주실 것들은 좀 다듬어 주시거나 꽂아서 다시 모양을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봐가시면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꽃바구니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한 군데만 더 마무리를 하고, 자, 짜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6가지 종류의 식물로 꽃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자유롭고 내추럴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힐링이 오늘 어떻게 힐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꽃바구니 만들기를 한번 해보셨는데요. 항상 식물과 이렇게 식물을 보면서 이렇게 힐링하시면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 기쁨이 나눠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다음 내년에도 항상 이 식물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 잊지 마시고요. 우리 식물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우리 식물들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식물로 소통하고 식물로 행복을 드리는 남자 플라워 카운셀러 조성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뵐게요. 안녕.